1989년 콜롬비아 메데인.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세계 부자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그 명단 7위에 산비탈 빈민가 출신의 한 남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추정 자산 최대 300억 달러. 재산을 묶어둘 곳이 없어 현금을 땅에 묻었고 지폐 다발을 묶을 고무줄 갑으로만 한 달에 2,500달러를 썼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파블로 에스코바르. 그 돈의 출처는 코카인이었습니다. 오늘 10분 사건 파일은 이 남자가 어떻게 국가 전체를 인질로 잡았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이었는지를 따라갑니다. 이야기는 1970년대 안데스 산맥의 이 도시에서 시작됩니다. 에스코바르는 1949년 메데인 근교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묘비를 훔쳐 되팔고 담배와 가전을 밀수하며 뒷골목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그러다 1970년대 중반, 미국에서 코카인 수요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1976년, 그는 코카인 밀매로 처음 체포됩니다. 이 머그샷 속 웃는 얼굴의 26살 청년이 남긴 기록은 그러나 재판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담당 판사가 물러났고 체포한 경찰관 2명은 살해당했습니다. 사건 서류는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그의 평생의 공식이 됩니다. 플라타 오 플로모, 은이냐 납이냐. 돈을 받든가, 총알을 받든가. 이 협박 앞에서 판사도, 경찰도, 정치인도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1980년대 초, 메데인 카르텔은 미국으로 들어가는 코카인의 80%를 장악했습니다. 비행기와 잠수정까지 동원된 밀수로 하루에만 수천만 달러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울 여의도에 10배가 넘는 대농장 아시엔다 나폴레스를 지었습니다. 개인 동물원에는 코끼리와 기린,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들여온 하마가 살았습니다. 동시에 그는 빈민가에 축구장을 짓고 집 수백 채를 지어 무상으로 나눠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파이사 로빈후드라 불렀고 그 인기를 발판으로 1982년에는 국회의원까지 됐습니다. 하지만 1983년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그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마야광이 의사당에 앉아있다는 사실에 나라가 뒤집혔습니다. 의원직을 잃고 궁지에 몰린 에스코바르는 이때부터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 폭로를 주도한 법무장관은 1984년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이후 10년간 대선 후보 3명, 판사와 검사 수백 명, 경찰관 수백 명, 언론인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카르텔은 경찰관 한 명의 목숨에 현상금을 걸었고 메데인의 밤은 총성으로 얼룩졌습니다. 1991년 한 해에만 이 도시에서 6,000명 넘게 살해당했습니다. 인구당 살인율 세계 1위였습니다. 1989년 11월에는 대선 후보 한 명을 노리고 민간 여객기를 공중에서 폭파해 탑승자 107명 전원이 희생됐습니다. 자세한 정황은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명실상부한 테러리스트가 됐습니다. 그가 이 모든 전쟁을 벌인 목적은 단 하나, 미국 송환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감옥보다 콜롬비아 무덤이 낫다. 카르텔의 구호였습니다. 그리고 1991년, 콜롬비아는 결국 헌법에서 자국민 송환 조항을 삭제합니다. 송환이 사라지자 에스코바르는 자수했습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고른 언덕에 자신의 돈으로 지은 교도소에 수감될 것 국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감옥을 라 카테드랄, 대성당이라 불렀습니다. 그곳에는 축구장과 바, 자쿠지가 있었고 간수는 그가 고용했습니다. 수감 중에도 사업은 계속됐습니다. 감옥 안에서 부하들을 처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정부는 1992년 7월 그를 일반 교도소로 옮기려 했습니다.
이송 작전 당일, 그는 유유히 걸어서 탈옥했습니다. 국가가 범죄자와 협상한 대가가 무엇인지 전 세계가 지켜본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16개월, 콜롬비아 특수부대와 미국 정보기관이 합동으로 그를 쫓았습니다. 무전기와 전화 신호를 추적하는 기술전이었습니다. 제국은 안팎에서 무너졌고 경쟁 카르텔과 자경단까지 그의 목을 노렸습니다. 1993년 12월 2일, 44번째 생일 다음 날 메데인의 한 주택가에서 전화 신호가 잡혔습니다. 특수부대가 들이닥쳤고 지붕 위로 달아나던 에스코바르는 총격전 끝에 사살됐습니다. 10년에 걸친 전쟁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장례식에는 수만 명의 빈민가 주민이 몰려나와 그의 관을 따랐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테러리스트였고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로빈후드였습니다. 이 뒤틀린 두 얼굴이야말로 이 사건이 남긴 가장 불편한 기록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했던 도시 메데인은 그 후 30년에 걸쳐 스스로를 다시 지었습니다. 총성이 울리던 코무나의 골목은 케이블카와 야외 에스컬레이터로 연결됐고 지금은 여행자들이 찾는 혁신 도시의 상징이 됐습니다. 버려진 아시엔다 나폴레스는 테마파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하마 4마리는 강을 따라 퍼져나가 이제 200마리에 육박하는 남미 최대의 야생 하마 무리가 됐습니다. 제국의 가장 기묘한 유산입니다. 콜롬비아는 지금도 그의 이름을 미화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돈은 판사를 사고 법을 바꿀 수 있었지만 끝내 그의 목숨과 도시의 미래까지 사지는 못했습니다. 10분 사건 파일, 다음 사건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